터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도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저도 매주 좋은 정보 얻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다들 아시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 베이킹소다, 그리고 과탄산소다, 구연산, 식초 등이 화학세제 대체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 원료도 마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시에 주의사항을 지켜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장바구니즈에서는 건강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친환경 세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생활화학용품 대체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거나 민감한 경우에 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친환경 세제, 어떤 세제들인가요? 이 친환경 세제들을 줄여서 배구산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구산은 천연 성분으로 잘 알려진 베이킹소다, 그리고 구연산, 산소계 표백제인 과탄산을 줄인 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화학 제품에 대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배구산을 구매해서 직접 세제나 세정제 그리고 탈취제 등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배구산은 세척, 살균, 표백 그리고 탈취 기능이 있는 자연계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배구산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이킹소다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사실 전 요리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베이킹소다 요리에 사용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베이킹소다는 인체에도 일정량 존재하는 천연 물질이에요.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요리에 쓰지만 청소나 의류 세탁 시에도 쓰임이 아주 많습니다. 베이킹소다가 청소와 세탁에도 사용이 되는군요. 네. 일단 요리에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는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네, 베이킹소다는 천연물질이라서 생활하수로 흘려보내도 수질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서 친환경적이고요. 또 약용으로 사용될 만큼 안전성이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럼 이 베이킹소다는 어디에 쓰이는지 좀 대표적인 쓰임새를 알려주시겠어요? 일단 입욕제나 구강청결제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흡습성이 뛰어나서 제습제 역할을 하며 약알칼리성 물질이라 주로 산성을 띠는 악취를 없애기에 매우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베이킹소다를 식초와 함께 사용하면 거품이 생겨서 때를 닦는 데 좋고요. 주방에서도 기름때 같은 찌든 때에 뿌려주면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정보 같고요. 좀 더 자세히 쓰임새를 알아볼게요. 우선은 주방에서 쓰이겠죠? 그렇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사용하면 좋은데요. 주방 세제에 비해서 거품이 적어서 헹구기가 쉬워요. 그리고 살균 효과도 강합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그릇과 프라이팬을 닦을 때 아주 편리하고요. 그릇에 묵은 때나 유리잔에 물 때도 베이킹소다를 묻혀서 닦아주면 말끔히 없어집니다. 또 냄비가 탔을 경우, 이런 경우 많으시죠? 이럴 경우에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뿌려놓고 10분 정도 지난 후에 문지르면 깨끗해집니다. 네, 베이킹소다와 식초 함께 사용하면 반짝반짝해진 주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서 세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세탁에 사용하는 방법 역시 간단한데요. 세탁기에 일반 세제를 넣을 때 베이킹소다 반컵 정도를 같이 넣어서 돌리면 세탁 효과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또 세탁물에 남아있는 비눗기 제거에도 효과가 크고요. 세탁할 때 그냥 넣기만 하고 돌리면 되니까 간단한 방법이에요.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요? 네, 저는 일단 카페트 청소할 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카페트에 베이킹소다를 소량씩 뿌려주고 10분에서 30분 정도 지난 후에 청소기로 흡착하면 베이킹소다가 다른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흡착해서 카페트 청소가 가능합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 같습니다. 사실 카페트 청소 참 어렵거든요. 청소기로 하면 먼지가 다 흡입됐을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걸레질하기도 애매하고요. 이럴 때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면 된다고 하니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청소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네. 욕실 청소할 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싱크대나 하수구 등은 매일매일 청소한다고 해도 곰팡이와 물때가 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하수구에 베이킹소다를 충분히 뿌려놓고 그 위에 식초를 살짝 조금씩 부어보세요. 그러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거품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상태 그대로 30분 정도 두시고 청소솔로 몇 번 문지른 후에 물로 헹궈주시면 끝입니다. 아, 예.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네요. 이러다 보니까 식초 활용법도 궁금한데요. 식초 활용법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베이킹소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혹시 우리 몸을 닦을 때 사용할 수도 있을까요? 네,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더러워진 손 씻을 때 좋은데요. 네, 베이킹소다를 젖은 손에 묻히고 골고루 문지른 후에 물로 씻어내면 효과적입니다. 또 세안할 때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세면대에 물을 받고 베이킹소다를 한 스푼 정도 풀어서 세안하면 얼굴 스크럽 효과는 물론 모공의 때까지 세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몰랐던 정보들입니다. 참 좋은데요. 화학 제품들보다 훨씬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킹소다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배구산에서 두 번째, 구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구연산은 어떤 물질인가요? 네, 구연산은 당미를 발효시켜서 얻은 100% 천연 성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와 함께 천연세제 삼총사로 불리고 있고요. 귤이나 레몬에 들어있는 염기성 결정체로 청량음료, 과즙, 그리고 캔디 등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연산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주스나 사탕 성분을 보면 꼭 들어가 있어요. 어떤 효능을 가진 제품인가요? 구연산의 가장 큰 효능으로는 냄새 제거에 아주 탁월하다는 건데요. 한 예로 악취가 나는 곳이나 옷에 구연산을 희석한 물을 분무기로 칙칙 뿌려주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네, 구연산은 냄새 제거에 도움이 많이 되는 물질입니다. 그럼 베이킹소다처럼 좀 더 구체적인 활용법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구연산은 배수구 악취를 제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 2컵에 구연산 가루 1큰술을 넣고 풀어서 얼음통에 얼려두었다가 3개나 4개 정도의 덩어리를 넣고 차가운 물과 함께 흘려보내면 얼음이 녹으면서 냄새 제거와 함께 세척까지 동시에 해주는 정균 효과가 있거든요. 비교적 간단하게 냄새를 없앨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정말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구연산을 물에 풀어서 얼음으로 얼린 후에 이렇게 배수구 악취 제거에 사용할 수 있다니 참 좋은 정보 같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구산에서 마지막 물질인 과탄산소다. 이 물질은 좀 어려워요. 과탄산, 우선 어떤 물질인가요? 네, 과탄산소다는 탄산수소나트륨 100%의 백색 분말을 뜻하는 건데요. 세척, 탈취, 중화 등에 쓰이는 물질입니다.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고 세정, 탈취 효과가 있죠. 물과 반응하면 산소와 물로 분해되기 때문에 잔류물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 표백제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는 세제 대용으로, 과탄산소다는 표백제 대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표백제라면 일단 생각이 드는 게 빨래 삶을 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반 세제 없이 과탄산소다만 넣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과탄산소다를 미온수에 녹여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의류의 찌든 때 부위에 발라두고 빨래 상태에 따라서 20분 정도 방치한 후에 세탁하면 찌든 때 제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세탁기에 빨래를 돌릴 때 과탄산소다만 꾸준히 사용해도 자동으로 세탁조 청소를 할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빨래뿐만 아니라 세탁조를 살균하는 효과까지 있다니 정말 귀가 솔깃합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전문 업체를 불러서 세탁조를 정돈하는, 청소하는 그런 가정도 많거든요. 이럴 때 과탄산소다를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식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식초 역시 천연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효능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새콤한 맛이 특징인 식초는 어느 요리에나 활용이 가능한데요.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의 흡수 촉진을 해주고, 그리고 비만 방지, 비타민C 파괴 억제, 피로 회복, 변비 개선, 노폐물 배출 등 다양한 효능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청소에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네,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활용법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냄비에 탄 자국을 없앨 때 식초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탄 자국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잖아요. 아무리 박박 씻어도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식초를 활용하면 쉽게 탄 자국을 지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냄비에 식초와 물을 1대1로 붓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끓인 후에 물을 버리고 수세미로 문지르면 힘을 주지 않아도 탄 자국이 쉽게 지워집니다. 네, 저도 한번 이 방법을 이번 주말에 활용해서 탄 자국이 있는 냄비들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전 제품 중에서 우리가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인데요. 네.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청소를 자주 하지 않아서 찌든 때가 끼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식초도 혹시 전자레인지 청소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물과 식초를 5대1로 담습니다. 그 식초물을 담은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5분 정도 돌리고요. 이 5분 후에 전자레인지 문을 바로 열지 말고 그 상태로 5분 정도 둔 후에 문을 열어 용기를 꺼내고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전자레인지 내부를 닦아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식초물을 돌려주면 내부에 수증기가 맺히게 되면서 찌든 때나 남은 음식 잔여물을 쉽게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청소 후에 식초 냄새가 좀 심하다 싶으면 물에 레몬이나 귤을 담아서 1분 정도 돌려주면 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구산, 최근 인기인 천연 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식초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봄의 문턱에 들어선 만큼 이제 집안 대청소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천연 세제를 이용해서 대청소하는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우선 청소하기 전에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이 천연 세제 삼총사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네, 물과 함께 준비하면 되는데요. 가루보다는 액체 형태가 청소할 때 편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과 베이킹소다를 10대1의 비율로 섞고 잘 녹여서 스프레이 용기에 담아두면 베이킹소다수가 됩니다. 또 구연산은 농도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청소에는 5% 구연산수를, 그리고 인형이나 장난감, 쿠션 등을 소독할 때는 2% 구연산수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농도가 진할수록 찌든 때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오염 정도에 따라서 조절하면 됩니다. 또 식초를 쓰고 싶다면 물과 식초를 3대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두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베이킹소다수, 구연산수, 그리고 식초까지 준비가 됐다면 청소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청소법 자세히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 내에 닦지 못해서 먼지가 쌓여있는 이 창문 청소부터 시작해 볼게요. 창문은 더러움이 심한 바깥부터 청소를 시작하고 마른 헝겊으로 가볍게 유리창을 닦으면서 먼지를 털어내야 되는데요. 구연산수를 묻힌 헝겊으로 유리를 닦으면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그리고 스티커 등의 흔적이 남아서 더러워졌을 때는 소량의 비눗물을 얼룩에 뿌리고 어느 정도 불린 후에 그 위에 베이킹소다수를 바르고 헝겊으로 얼룩을 닦아내면 말끔해집니다. 아, 이 스티커 뗀 자국이 남아서 냄새나는 화학 제품으로 제거해 본 경험 많으실 텐데요. 비눗물과 베이킹소다수만 있다면 이렇게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창살이나 창틀도 천연 세제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나요? 네, 그럼요. 특히 창살은 작은 접시에 비눗물과 베이킹소다수를 넣고 잘 섞어서 칫솔에 묻혀서 양치질 하듯이 문지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구연산수를 뿌리면서 헝겊으로 닦아내면 끝이죠. 네, 간단하네요. 이제 창문 청소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내부에서는 전등 청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등 청소를 맨 마지막에 하면 다시 먼지가 날릴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전등 청소를 시작으로 집안을 청소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지털이를 이용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털어낸 뒤에 식초를 뿌린 헝겊으로 닦아서 마무리합니다. 아, 전등은 식초를 활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럼 바닥은 어떤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거실 바닥은 먼저 진공청소기로 바닥의 먼지를 제거한 후에 준비한 구연산수를 스프레이통에 담아 뿌리고 걸레로 닦아줍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나무 소재인 온돌마루에 스팀 청소기나 물걸레를 사용하면 나무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바닥 곳곳이 벌어지고 썩을 수 있으니까요. 나무 소재 바닥은 극세사나 마른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는 정도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닥이 반짝반짝하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이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벽지도 사실 문제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있는 가정 경우에는 낙서 같은 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벽지도 천연 세제로 청소가 가능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벽지에 생긴 크레파스나 또 손때 역시 베이킹소다를 묻힌 젖은 걸레로 두드리면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아, 침대 매트리스도 궁금합니다. 요즘은 전문 업체에 부르는 가정도 많은데요. 혹시 세척이 가능한가요? 네, 세척이 가능합니다. 일단 침대 위에 이불을 치워서 매트리스에 밴 땀이 마르도록 좀 하고요. 그리고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털어낸 후에 한 달에 한 번쯤은 볕이 좋은 날에 매트리스를 베란다나 또 마당에 내놓아서 일광소독을 시키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가 매트리스에 오줌을 쌌다면 바로 베이킹소다를 듬뿍 뿌려주어서 냄새와 수분을 흡수하도록 합니다. 네, 사실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침대에.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가전 중에 하나가 바로 가습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로 세척법에 대해서도 참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네, 가습기는 남은 물이 다음 날까지 담겨있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가 쉬워요. 또 오래 사용한 것일수록 가습기 내에 황색 이물질이나 아니면 하얀 가루가 뭉쳐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면봉에 구연산수를 묻혀서 닦아내고 물에 적신 타월로 다시 한번 닦으면 되거든요. 네, 일주일에 2-3번은 구연산수나 아니면 뜨거운 물로 살균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봄맞이 대청소는 이렇게 배구산, 산총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유념해 둬야 될 점이 있겠죠. 어떤 물질이든 유해 물질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주의사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가지 성분 모두 흡입 노출에 따른 유해성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와 과탄산소다가 분말 형태로 호흡기에 들어가면 폐 속의 폐포까지 도달해서 예상치 못한 독성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안전한 물질이라고 해도 작은 입자 형태로 호흡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예상치 못한 독성 반응 및 물리적인 폐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은 소금과 비슷한 정도지만 과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4배 정도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탄산소다는 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구연산은 스프레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말 또는 스프레이로 사용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의 주의만 기울이면 되겠습니다. 네,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도 장바구니 가득 정보 얻어갑니다. 구기자 고생하셨습니다.